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현대로템의 K2 전차의 자국 생산 지역을 서부의 포진안으로 결정한 데 대해 기존의 전차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 서남부의 글리비체 지역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지역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 와이보르차의 보도에 따르면 글리비체에 기반을 둔 방산업체 부마로와벤데 노동조합은 폴란드 정부가 결정한 포진안의 공장은 전차를 생산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 군사장비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로템의 K2 전차의 경우 한국에서 생산한 현대로템으로부터 180대를 직구매하고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 버전인 K2PL을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영방산그룹인 PGG는 지난달 10일에 K2 전차를 폴란드의 서부 도시인 포즈난에 위치한 군용차 생산기업인 더브류지무트에서 생산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생산 시점은 2026년부터입니다. 이에 대해 부마로와벤데 직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씁쓸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즈지스와프 골리제프스키의 노조 책임자는 와이브로차와의 인터뷰에서 글리비체에 기반을 둔 부마르와벤데가 폴란드에서 유일하게 전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이며 전후 폴란드 역사에서 생산된 모든 전차는 글리비체에서 생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리제프스키 책임자는 이번 결정에 분개하는 것은 우리의 야망을 해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돈과 우리나라의 안보에 관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최전선 국가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장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마르와벤데는 기술 문서와 필요한 재료 및 부품을 받는 즉시 새로운 전차 생산을 시작할 수 있지만 포즈나는 이를 생산해보지 않았다면서 그곳에서 생산을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글리비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K2 전차를 생산할 경우 군에 납품하기까지 최대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건물은 빠르게 지을 수 있지만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가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생산 노하우를 갖춘 전문 직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골리제프스키 책임자도 부마르와벤데는 공장과 함께 장갑 장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 훈련장을 갖추고 있다라며 반면 WG모트 포진안 공장은 도심에 위치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도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골리제프스키 책임자는 PGG가 K2 전차 생산 이치를 결정할 때 글리비치를 생략한 실질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효과적인 로비와 정치가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실레지아에는 아쉽지만 우리 지역의 기업을 대표하고 돌볼 만한 정치적 대표가 없습니다. 노조는 싸우고 있지만 실레지아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선택권에 관심이 없으며 이로 인해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마르와벤데 직원들은 여전히 PGG의 계획이 변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골리제프스키 책임자는 이는 글리비치 공장이 전차 생산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면서 우리 직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직원 간 세대 차이를 메울 수 없을 것이며 경험 많은 직원도 떠나 신입사원을 교육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현대로템은 생산 지역 문제는 폴란드 정부와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관여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회사 측은 향후 현지 생산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폴란드 내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폴란드 내 상황이라 뭐라고 말할 것은 없지만 K2 전차의 생산에는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문이 무성한 일본의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30일에 일본 방위성은 2027년도까지를 목표로 최대 500발의 구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제조 능력 문제도 있어 구입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산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용화는 빨라야 2026년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기에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토마호크 도입설이 나돌고 있으며 요미우리 신문은 이에 대해 방위성은 2027년도까지를 목표로 최대 500발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들은 토마호크 도입에 대해 함정 운용뿐 아니라 육상 운용이나 잠수함 운용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토마호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마호크의 최신 버전은 2021년에 미 해군이 도입하기 시작한 토마호크5입니다. 토마호크5는 이동하는 수상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블록 VA와 지상 목표 파괴에 더 적합한 탄두를 갖춘 블록 VB가 존재합니다. 미 해군은 토마호크5 신규 도입과 병행해 기존 토마호크4를 토마호크5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토마호크를 신규 조달하고 있는 것은 미 해군과 미 육군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레이시온의 연간 제조 능력이 154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중 발사용 토마호크도 VLS 버전과 어뢰 발사관 버전은 완전히 별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어뢰를 보관하는 탄고 용량은 로스앤젤레스급이 26발이고 버지니아급의 탄고 용량은 38발인 관계로 시울프급을 제외한 공격형 잠수함에는 어뢰 발사관 버전인 토마호크를 현재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버전을 가장 최근에 도입한 영국 해군도 도입을 마쳤기 때문에 어뢰 발사관 버전의 생산 라인은 폐쇄되었습니다. 호주도 업그레이드 예정인 콜린스급 잠수함의 토마호크 통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뢰 발사관 버전 재생산에 레이시온이 응하느냐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만약 일본과 호주가 어뢰 발사관 버전인 토마호크를 공동으로 도입한다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레이시온이 재생산에 응할지 모르지만 일본 잠수함은 미국제 전투관리 시스템이나 어뢰 발사관을 채택하지 않아 통합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미국의 제조 능력 문제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의 구입 규모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2027년도까지 500발이라는 일본의 수요에 레이시온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간 생산량을 2배 정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온사는 토마호크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컴포넌트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원도 함께 고용해야 하므로 2027년도 이후에도 일본이 토마호크를 계속 구입할 의사가 없다면 F-15J 업그레이드 때와 마찬가지로 고액의 대책비가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F-15J 업그레이드를 위해 AN/APG-82V1 레이더 103대와 미션 컴퓨터인 ADCP-2 116대, 그리고 전자전 방해 시스템인 ALQ-239DEWS 101대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전자기기는 미 공군이 신규 도입을 개시한 F-15EX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미 공군의 F-15 업그레이드에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F-15J의 업그레이드를 시작한다면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생산 라인 신설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본이 2%로 증액되는 국방 예산을 배경으로 토마호크 생산량 증설에 필요한 설비 투자도 일본이 내겠다고 한다면 2027년도까지 500발 구입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막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방위산업계를 압박해도 전 세계의 방위산업계는 생산량을 증설하지 않고 있어 일본이 요청한다고 해도 레이시온사가 응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방위산업계 생산량을 증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방산기업도 주주가 존재하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과도한 설비 투자나 잉여 생산력을 떠안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만일 생산량 증설에 응하더라도 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반드시 연 단위로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고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방위성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일본 방위성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 후 2027년도까지 500발 구입이라는 숫자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확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이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려는지는 현재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퇴역이 예정된 구형 토마호크 3를 미 해군에서 사들여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시행해 도입하는 방법 정도뿐입니다. 과연 미국이 F-15J의 업그레이드 때처럼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을 필요로 하는 일본에게 증설 물량에 대한 청구서를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